푸른들 보리밭이다. 남산까지 탁 트여 우리 마음이 다 초록빛이다. 황룡사 절터도 봄빛에 잠겨있고 멀리 차소리 잔잔하다. 저 동편의 나지막한 산이 낭산이고 저 꼭대기에 선덕여왕이 잠들어 있다. 분황사를 황룡사 절터에서 천천히 걸어가 보면 이 절은 동화에 나오는 요정의 성 같다. 하얀 백토길, 민들레 핀 길. 한 왕국에 여왕이 있었으니 그 여왕과 요정들이 모의하여 저 절을 지었단 말인가. 삼국유사에서 칠처 가람을 설명하면서 황룡사는 영국의 남쪽에 있고 분황사는 영국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신라 때는 이 두 큰 절 사이로 시퍼런 물길이 있었단 말인가. 분황사 단박 경치도 일품이다. 꿈속에서나 보았을 아련한 절, 담장 너머로 머리를 내민 탑은 절의 그윽한 역사를 말해준다. 이 절은 선덕여왕 3년 서기 634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1500년 가까이 법등을 꺼트리지 않았다. 경주에는 서너밖에 안 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현재의 규모는 초라하다. 모전석답과 약사부를 모신 보광전과 그리고 요사체 참 단출하다. 그러나 켜켜이 쌓인 역사는 그 어느 것보다 향기롭다. 이곳은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저 화사한 복사꽃처럼 꽃피운 학문과 예술의 발상지였다. 놀라운 저술이 이 절에서 나왔고 향가가 나왔고 솔거가 그림을 그렸고 웅장한 건축이 이루어졌고 전설과 문학이 이 절에서 싹텄다. 유적부터 둘러보자. 이것이 국보인 분황사 모전 석탑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석탑이다. 안사나무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이 모전 석탑은 본래 7층 또는 9층으로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지금은 3층만 남았다. 3층의 지붕 꼭대기는 사방부를 새긴 조각품으로 마감했다. 네 모퉁이마다 서 있는 돌사자를 보라. 또 돌문 옆에는 불법을 수호하려고 인왕상이 서 있다. 금강역사상이라고도 한다. 저 인왕상이 기하학적인 딱딱한 탑에 인간 육체의 따뜻함을 더해준다. 보통 탑신에 문비를 새겨 법의 수호를 나타내지만 여기는 문을 직접 만들고 그 옆에 저 울퉁불퉁한 근육들을 세웠다. 일제강점기 때 이 탑은 한쪽 면이 허물어져 벽돌이 떨어져 나뒹굴었고 탑에는 풀과 나무가 자랐다. 조선 총독부가 오늘날 모습으로 수리를 한 것은 1915년이었다. 그때 옥계석 부분에서 명문이 새겨진 석판이 발견되었고 2층과 3층 사이에서는 석함이 발견되었다. 석함 안에는 은제사리합과 노규사리병 파편이 있었고 은제사리합 안에는 능직으로 싼 5과의 사리가 있었다. 석함에 들어있던 바늘통, 가위, 족집게는 선덕여왕의 공양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다. 그 외 수정, 향유병, 장신구, 구슬, 옥, 조개껍질 등이 나왔다. 고려시대 중국의 주화 상평오수, 숭령중보와 금동 장식판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금 본 것들은 석함 안의 다양한 공양품 중의 일부일 뿐이다. 또 숭령중보는 들어있지도 않았다. 이 우물은 삼국유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분황사 석정이다.
팔각형으로 된 돌 우물 그 자체가 예술품이다. 물을 퍼내는 곳은 전을 좀 낮게 하였다. 상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 두레박질을 하였던 신라의 우물. 이 우물에도 전설이 있다. 원성왕 때다. 당나라 사신이 서울 경주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다 돌아가자 그 이튿날 두 여인이 궁궐 안뜰에 와서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들은 동지와 청지에 살던 두 용의 아내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 2명을 데려왔는데 저희들 남편인 두 용과 또 분황사 우물에 살던 용 등 3용에게 주문을 걸어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하여 통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저희 남편인 호국룡들이 신라에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사신을 뒤쫓아 하양관에 이르러 친히 연회를 베풀고 하서국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세용을 잡아 여기까지 왔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극형에 처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3마리 물고기를 바쳤다. 이 용들을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었더니 각기 물에서 한 길이나 솟아올라 기뻐하며 사라졌다. 이것은 분황사 화쟁국사 비부이다. 이 절에는 원효가 주석한 인연으로 고려 숙종이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화쟁국사비를 세울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그 화쟁국사비는 이후 임진왜란 때 사라지고 그 비석을 바쳤던 받침대만 이처럼 남아있다. 조선시대 때 추사 김정희가 여기에 와서 이 비부를 발견하고 차 화쟁국사 비적이라고 새겼는데 이것도 희미하여 거의 읽기가 어렵다. 비부만 보고 서 있으면 먼 기러기 울음을 듣는 듯하다. 이 불전은 보광전이다. 약사열애를 모신 곳으로 조선시대에 지은 것이다. 이 건물의 수리 중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1680년에 이 불전을 수리했다고 한다. 이 잔디밭은 중금당 터이다. 신라 때는 저 모전석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중앙과 좌우에 하나씩 3채가 품자 모양으로 있었다. 탑이 남쪽으로 약간 나와 새 금당 안에 뜰이 있었다. 절 동편과 북편 담장 밑의 초석들은 3채의 금당과 지장전과 강당을 바치던 것들이다. 아직 연화대가 남아있고 또 온전한 석조도 남아있다. 건물이 헐리자 이 초석들은 시대의 고화처럼 수없이 해와 달과 별을 벗삼아 이 자리를 지켜왔으리라. 저 주춧돌들은 분황사가 신라 불교의 중심지였을 때를 기억한다. 신라 불교의 주춧돌을 놓은 자장과 원효가 이 절에 주석하였다. 그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후 그 혼란한 시대의 규범에 대해 깊이 고뇌하였고 불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자장율사가 당나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이 절을 완성한 지 9년이 되던 643년이었다. 선덕여왕은 그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또한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여 645년에 준공을 보게 하였다. 선덕여왕은 그를 궁궐로 초청하여 대승론을 강의케 하고 또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을 7일 밤낮으로 강령케 하였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강당을 덮었다고 한다. 그 당시 불법을 유지하는 규범이 없고 통괄하여 다스리는 자도 없었다. 그의 왕이 칙명을 내려 그를 대국통으로 삼고 승려의 모든 규범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원효도 이곳에 주석하면서 많은 저작을 남겼겠지만 화엄경 소를 지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그 소의 제40회향품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놓았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이미 초지 위계, 즉 성자의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이련은 원효의 삶을 요약하여 이렇게 노래했다. 각성은 삼매경의 축을 처음으로 열었고 무예박치고 춤추며 온 거리 사람들 교화시켰네. 달 밝은 요석궁에 봄잠이 깊더니 문 닫힌 분황사를 돌아보는 텅 빈 그림자. 이 시에서 이련은 원효가 솥불 사이에 벼루를 놓고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한 것을 찬미하고 스스로 하화중생하고자 저잣거리에서 무예를 나타내는 박을 치면서 민중을 교화하였음을 언급한다. 또 달 밝은 밤 여석공주를 만나 깊은 봄잠에 들었음과 문 닫힌 분황사로 돌아오는 그의 텅 빈 그림자를 떠올린다. 원효는 70세에 혈사에서 입적하였다. 원효가 입적하자 그의 아들 설총이 그의 유해로 소상을 만들어 이곳에 봉안했다. 설총이 옆에서 예를 올리자 그 상이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신라 최고의 고승인 아버지에 신라 최고의 학자인 아들, 그들 사이에 기이한 영검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나? 그 소상은 고려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경덕왕 14년에 강고라는 사람이 30만 6,700건짜리 약사열의 입상을 만들었으나 몽고의 침략 때 불타버렸다고 한다. 성덕대왕 신종의 조성 시기와 같은 때이니 최고의 예술품이었을 텐데 참으로 아깝다. 지금의 약사열의 입상은 조선 때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이 절과 관련된 향가 한 수가 전한다. 또 경덕왕 때다. 오늘날 보문리인 한길이에 희명이라는 여자가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 절 왼쪽 금당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 대비 앞으로 나아가 아이에게 노래를 부르며 지극정성 기독해 하였더니 드디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천수대비는 팔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인 관음보살인데 그 1000개 눈 중 하나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앞을 못 보는 아이에게 자신의 눈을 떼어준 천수대비, 대자대비, 천수대비. 어찌 향가뿐이랴. 또 이 절에는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도도 있었다. 그의 황룡사 노성도에는 새들이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날아와 앉으려 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곳에서 발굴된 석조 관음상을 보라. 조신한 보살님이 아닌가. 지금은 경주 박물관에 계신다. 이 절의 당간지주가 밭 한가운데 절 밖에서 1000년을 넘게 담장 안을 살펴왔다. 구멍 3개가 보이고 거북 모양의 간주대엔 세월이 녹아있다. 이곳까지가 다 절 안이었으리라. 고려 명종 때 김극기가 여기에 왔을 때에는 9층 탑과 강고의 약사불과 원효의 소상도 그대로 있었으리라. 그는 이렇게 실어 읊었다. 이끼는 빈 섬도를 두르고 대나무는 처마에 스치는데 경내가 맑고 시원하니 또한 여름 더위 타지 않네. 연못에서 나는 언제나 해원을 찾는데 버드나무 문에서 그대는 또한 도잠을 끌어내네. 시인의 시선이 연못에 가 있다. 그런데 연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근에 분황사 동편에서 연못터가 발굴되었다.
저곳이 바로 그 연못이 있던 터다. 고려 때 연못과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이 시인묵객의 풍요의 장소였단 말인가? 절을 완전히 나서니 차 소리가 원효가 치는 무예박 소리로 들린다. 민중을 하나라도 구원기 위해 무예박을 두드리고 저잣거리로 떠돌던 원효.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답던 선인들은 갔다. 이제 이 절을 떠나자니 서글퍼진다. 많은 전란을 이겨내지 못해 그 많던 귀중한 보물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찬란했던 학문과 정신마저 맥을 놓을까 두렵다. 몇 안 되는 유물로 천년신라 문화를 상상하려 드니 머리가 먹먹해지고 마음 또한 허허로워진다.